생각과 나의 열정이 뭉치면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민할 그런 시간 자체가 필요 없는. 실패란 돌부리에 넘어져 방황하던 두 청년의 운명 같은 만남. 고기는 자신 있죠. 저는 새로운 분야들. 하나의 목표로 의기투합한 지 1년. 남다른 길을 개척하며 정육점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 죽겠어. 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 장사를 잘하네. 젊어서 좋아. 사랑해. 정말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뭐 1,000만 원 이상도 나오고. 지금까지 1년 동안 8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매출.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후회를 1%도 하진 않거든요. 당찬 청년들의 이유 있는 반락,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서울 서초구. 흔히 보던 새빨간 정육점이 아닌 붓띠끌을 연상케 하던 창의적인 콘셉트로 중무장. 오가는 이들을 현혹합니다. 고기의 풍미를 한껏 끌어올려주는 와인과 치즈가 먼저 반기는데요. 텅 비어있는 고기 진열대에 서민갑부가 맞는지 의심이 들던 찰나 찐팬을 자처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맞춤형 같아서 좀 더 신뢰가 가는 느낌? 그 패스트푸드가 아니잖아요. 그거 뭐 패스트푸드 먹으러 온 거 아니니까 제가 이런 거 원해요 하면 그걸 맞춰서 주시는 게 좋죠. 여기 생기고 나서부터는 여기 다닌 것 같아요. 대표점으로 주로 갔었는데 이 가까운 세계로 갔었는데 젊은 분들이 좀 패기 있게 뭔가 사명감 갖고 시작하지 않을까. 근데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무엇이든 맞춰준다는 수상한 정육점의 매력, 지금부터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어떤 거 드려볼까요? 뭐 등심 이런 거. 등심 요거 저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등심, 채끝, 뭐 치맛살 뭐 이렇게 섞어드릴까요? 어머니 그럼 두껍지 않게 썰게요. 예예. 그냥 요 정도로. 집에서 구워 먹기 좋게. 네. 두께부터 양까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보시면 기름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쵸? 이걸 다 잘라가지고 지금 요 알맹이만 드릴 거예요. 네. 이상하게 안 되나? 아 그래도 좀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드릴 거예요. 네. 한 장 한 장 지방을 깔끔하게 제거해 주는데요. 보통 정성과 시간이 드는 게 아닙니다. 자 어머니 이렇게 하면은 두 개로 나눠져요. 이게 알등심이고 이게 새우살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벌써 부위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영롱한 자태 뽐내는 한우를 더욱 담백하게 즐길 수 있다니 누가 마다할까요? 어쨌건 소기름이 몸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저울에 올려가지고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을 제거하고 가격을 책정한다니 이거 실화인가요? 300g 등심 한 장에서 나오는 지방의 양 실로 엄청난데요? 어째 버리는 게 더 많아 보입니다. 지금 한 장 하니까 56g 정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뭐 한 근하면 100g 좀 넘게 빠지는 것 같은데 한 장에 8,900원. 네, 금액으로 따졌을 때. 아니 이렇게 장사하면 손해 아닌가요? 근데 되게 단순해요. 생각해보면 손님한테 다 맞춰준다. 손님이 손해를 최대한 덜 보게끔 저희가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니까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사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할 수 있었던 시도, 그 용기가 대단합니다. 네, 지금 이 등심은 받으신 분이 살치살 부분만 툭툭 잘라서 살치살 스테이크 해도 될 거예요. 아예 안 돼가지고. 등심에 살치살이 붙어있다니 무슨 소리죠? 여기가 살치살이에요. 아 거기가. 등심의 절반이죠 그냥. 네, 저희가 손을 안 댔어요.
보통 이렇게 잘라서 살치살을 좀 더 비싼 값에 팔고 나머지를 그냥 등심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냥 맛있게 드시라고. 등심 가격의 특수 부위인 살치살까지 덤으로 즐길 수 있다니 이만하면 횡재네요. 조금 더 이득을 볼 수는 있어요. 살치살을 제거를 하면.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딱히 뭐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등심 맛있게 드시면은 또 등심 사러 오실 거잖아요. 딴 데서 등심 사 먹고 저희 가게에서 등심을 사 먹었는데 저희 가게가 맛있으면 저희 쪽으로 오실 거니까 저희는 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 갈비를 써는데도 나름의 철학이 있답니다. 네, 맞춤법 있습니다. 무엇이든 똑같이 대충대충은 없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오래 걸려도 얇게 잘랐어요.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니까 요 위에 막대 제거해 드릴게요. 그거 있으면 즐겨.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좀 시간 걸려도 이렇게 다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두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또 찾아주시니까. 그리고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알기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진짜요? 우리는 저 인강 사는데 네. 영화 사람만 많이 알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처음만 좋으면 안 돼요.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어보고 또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먹어보라고 갖다 주고 이제 한국 사회는 왜 입소문이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신뢰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번 왔다가 오늘 또 이렇게 왔다가 좋으면 또 오고. 친밀한 소통으로 단골 한 명 또 늘었네요. 여기 62,300원 나왔고요. 많이 다 됐습니다. 오늘 잘 듣고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안 변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때 일하다 말고 밖으로 향하는 진섭 씨. 문 앞까지 나가 손님을 배웅합니다. 매번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부터 그냥 계속 했어요. 뭔가 끝까지 그 한 분을 다 책임지는 느낌으로. 네, 저만 해요. 다 같이 하고 싶은데. 아, 다른 사장은 안 해요? 안 하더라고요. 다들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할 일을 저한테 물려주고 문을 열러 갑니다. 그럼 저는 그 할 일을 하면 돼요, 여기서. 늘 고객보다 한 발 빠르게 뛰어나가 문을 열어주며 최고의 감동을 선물합니다. 지금 매출이 얼마나 돼요? 잠시만요.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상대한 고객 수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중간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135만 원 나왔어요. 벌써요? 네. 오늘은 안 되는 날인데. 겉에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다른 그 대박, 흔히 말하는 대박집들처럼 막 북적북적해 보이는 거는 없을지 몰라도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알찬 매장이에요. 속이 꽉 찬 건 한우 선물 세트도 마찬가지. 출산 경험이 없어 육질이 부드럽다고 알려진 30개월 미만의 어린 암소만 사용한다는데요. 눈꽃이 핀 듯 마블링이 살아있네요. 요거는 지금 등심하고 그리고 채끝. 네, 저희 세트는 미리 구성해 놓은 건 따로 없고요. 그때그때 손님들이 원하는 그 구성으로 손님들한테 맞게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개성 따라 취향 따라 부위별로 더 세분화해서 담습니다. 좀 고소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네, 좀 느끼한 걸로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이 부채살 중에서도 머리 쪽으로 가면은 마블링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 꼬리 쪽은 굉장히 느끼하고 엄청 부드럽거든요. 네, 이 부분을 또 원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머리 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꼬리 쪽입니다. 담백하고 씹는 맛을 원하면 머리 쪽을, 야들야들 입안에서 싹 녹는 맛을 좋아하면 꼬리 쪽을 추천. 이번엔 야심차게 고기를 돌돌 말아 얹는데요. 이건 뭐죠? 여기 꽃 하나 얹었어요, 치맛살로.
꽃이야. 네, 꽃 안 같죠? 너무 예쁘다. 40짜리 이거. 완전 애교 만점이. 소고기 꽃 하나로 웃음을 나눌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기쁨 주고 사랑받는 선물 세트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산한 틈을 타 냉장고를 오가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고기를 덩어리째 들고 줄줄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아, 텅 비어있던 진열대를 채우는 거였군요. 이제야 좀 정육점답긴 한데 설마 이걸 통째로 판매하는 건 아니겠죠? 아, 요거는 판매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숙성하고 있는 거예요. 숙성구에서 2주 숙성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숙성일은 고객님들 볼 수 있게 여기서 마무리로 일주일 정도 숙성하는 거예요. 웨드 에이징을 전문으로 하는 숙성고기 정육점이었군요. 비밀의 열쇠는 이곳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 생고기를 바로 먹으면 맛있다고들 많이 오해하시는데 그러면 맛이 없어요. 적어도 5일은 지나야 사후 경직이 완벽하게 풀려가지고 부드러워지고 5일부터 20일까지 15일 정도는 그 고기에 있는 아미노산이 분해가 되면서 풍미가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웨드 에이징은 진공 포장 상태에서 공기 노출을 차단. 촉촉한 상태로 0도씨의 냉장고에서 숙성을 진행하는데요. 부위나 조직 상태에 따라 20일에서 25일가량 유지한 뒤 손님에게 선보입니다. 이제 웨드 에이징이 여기 보시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마블링이 많진 않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지방들이 응고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게 마블링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숙성 과정에서 숨어있던 마블링이 올라온다는 것. 등심의 단면을 잘라 비교해보니 가늘게 박혀있던 마블링이 좀 더 촘촘하게 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채끝이 숙성이 엄청 잘 됐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찰기가 있잖아요. 딱 봐도 돌아오지가 않죠. 뭐라고 표현해요?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네. 육즙을 가도 한눈에 봐도 탱글탱글함이 살아있을 정도. 자를 때 느낌이 달라요. 신선함이 전해지는 매끄러운 표면까지. 아,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육즙도 다르고 이렇게 씹었을 때 질감도 다르고. 저희가 어른 대접했거든요. 할아버지? 원래 어르신들은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근데 그 한 덩이를 다 하나를 다 드셨어요. 엄청 맛있다고. 그건 진짜 이거 찐이에요. 어제 또 50만 원 세트를 또 하셨거든요. 다른 거 아니고 여기 거 받고 싶다고 콕 집어서 얘기하셔가지고 저희가 한 거예요. 한 번 맛보면 쉽사리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고기라네요. 우리 손녀 손주예요. 네. 애들이 고기를 좋아하나 봐요. 네, 고기를 좋아하는데 또 한우 기름기 없는 것만 먹어요. 여기 게 맛있어요. 잘 먹어요. 근데 다른 정육점에서 사다 주면 안 먹어요. 집 근처에 다녔었는데요. 한번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꼭 여기만 고집하고 와요. 그렇군요. 제가 선전도 해요, 동네에서. 감사합니다. 갑시다.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대체 뭘 하려는 건지. 자, 저희 가게 오셨던 분들은 맨날 보셨던 저희가 지금 써놓은 스테이크 굽는 법. 과연 이게 진짜 맛있을까? 아니네. 갑자기 웬 스테이크 타령이죠?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그 유튜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우가 고급 고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고기 사서 이제 잘못 구우면 너무 맛없어지니까 맛있게 먹는 법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큐! 자, 이제 첫 번째. 고기를 구울 때 고태하는 경우가 많으셨죠? 네. 그게 이제 온도 맞추기가 안 돼서 상온에서 20분 정도 냅둡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마리네이드를 합니다. 두 번째 마리네이드. 후추를 뿌리고 오일과 마늘을 활용해 밑간을 하는데요.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향을 살려주는 과정입니다. 팬을 달굴 거예요. 팬을 뜨겁게 달군 뒤 아지랑이 피듯 연기가 나면 올리브유를 넉넉히 둘러줍니다. 이제부터 하이라이트, 모두 집중하세요. 중불로 낮추고 고기를 올려 약 2분 30초간 구워줍니다. 끝내주는데요? 키어링 되고 있는 거예요. 겉에를 약간 산뜻하게, 좀 바삭바삭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에요. 튀기듯 구워 육즙을 가두는 게 포인트. 마늘을 한번 넣겠습니다. 그래야 마늘향이 좀 잘 나서 튀기는 과정이 향신료와 허브를 첨가해 맛과 향을 업 시켜줍니다. 버터를 녹여 끼얹어가며 구워주면 풍미는 배가 되고, 겉바 속촉의 대명사 갑부표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 빨리 그 맛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3분 정도 레스팅 과정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당장 먹는 게 아닌가요? 그쵸? 이 겉에 익었던 육즙들이 이제 가운데로 몰릴 수 있게, 이 고기 골고루 퍼질 수 있게, 그 과정입니다. 소리 나죠? 네. 이 이제 크리스피해진 거예요. 이 과정으로 하면 웬만한 고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짜잔. 누구나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있다니 저도 한번 따라해 봐야겠네요. 놀라지 마. 오, 진짜 맛있다. 너무 부드러운데? 개인 방송은 뒷전이고 제대로 포식 중입니다.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이쁜 이렇게 좋은 부위는 저희가 먹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이제 빌미로 먹으니까 좀 행복합니다. 엄청 먹고 있네. 줄도 없는 기회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저랑 용훈이랑 일했던 정육점에서는 이렇게까지 좋은 고기를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최고의 고기는 어떤 맛일지 궁금해가지고 둘이서 많이 최고의 고기 쓴다는 데는 많이 먹어봤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인연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정육점에 첫 출근한 진섭 씨 눈엔 팀장을 맡고 있던 용훈 씨가 장사의 신처럼 보였답니다. 어디가? 빨리 와, 일로. 첫인상은 근데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저희가 정육을 할 수 있나? 솔직히 첫인상은 그거였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첫날에 나 용훈이를 봤는데 그 이제 손님을 상대한다고 하죠. 저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장사를 잘할 수 있나? 그 생각을 했던 거야. 동생인데도 와, 제 밑에서 배우면은 굶어 죽진 않겠다. 자, 소불고기 이 동네 최저가로 드리고 있죠. 한 근에 16,900원씩.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추며 매출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안 빼지. 1,900원, 5,900원. 총각들하고 얘기하고 가면 오늘 하루 힘이 나. 고기 안 먹고 싶어도 총각들 보러 여기 온다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그냥 마냥 신나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하고 노는 게 즐거운 성격인 것 같아요. 신기했던 건 용훈이랑 얘기를 하고 나서 갈 때의 표정이 다 좋았어요. 용훈이가 50명의 사람을 받았어요. 그 50명이 다 웃고 나갔어요. 장사의 재미를 느끼며 손질과 양념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손님이 더 유리하기 편할 것 같은데. 안 팔리면 네가 고깃값 책임질 거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언제 세일할지나 생각해. 판매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주변 정육점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삼겹살을 한 12,000원에 팔면은 11,900원에 팔아자. 이게 전략이었어요. 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얹어서 팔까? 막 그런 고민들을 하는 장사보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거 그대로 정말 100% 다 맞춰서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사가 이제 진섭이 형이랑 저랑 추구하던 방식이었고 그런 점이 잘 맞았어요. 먼저 손님인 건 진섭 씨였습니다. 널 스카우트하고 싶어. 그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동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샤브샤브 한 8만 원으로 해서 둘로 포장을. 둘로 나눠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손님이 할 일은 맛있게 먹는 것뿐 나머지는 두 사람의 몫입니다. 조금 시간 걸려도 한 장씩 해드릴게요. 얇게 썬 소고기는 비닐을 깔고 한 장씩 올려주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샤브샤브 하시는 건데 오늘 안 드시고 얼리신대요. 근데 이걸 이 상태로 그냥 올리시게 되면은 이 드실 때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비닐을 이렇게 싸드리는 거예요. 바로바로 떼줄 수 있게. 아니 그러다 날 새는 거 아닌가요? 걱정되지만 만족도는 최고랍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저희도 힘들고. 근데 그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대신에 한 분 한 분은 이렇게 만족도가 그만큼 크니까 그 재방문율이 되게 높아요. 저기 찜갈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크게 자르시면 좀 작게? 이 정도? 뭐 다 맞춰서 드릴게요. 그거 한 3분의 2 정도 되게. 기다리는 동안 이어지는 추가 주문. 고도의 심리전 결과인가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데요. 지방이 많아 정육점 컴플레인 1호라는 LA 갈비도 깔끔하게 손질을 마쳤습니다. 왜 고기 먹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갈비도 그렇고 불고기도 그렇고.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세요. 저는 두께가 좀 어땠으면 좋겠다. 뭐 이거 그대로 해주세요. 나 그럼 아까 잘라놓은 것까지 2.8kg?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일까요? 24만 5천 원 나왔습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하루 동안 관찰해 보니 그래서 24만 2,8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18만 9,700원 나왔습니다. 28만 6,600원. 어머니 이거 담아드릴게요.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객단가가 꽤 높습니다. 고객의 눈높이에서 무엇이든 맞춰주는 VVIP 전략이 통한 거 아닐까요? 드디어 찾아온 마감 시간. 도도한 포스로 손님 유혹하던 숙성고의 고기도 잠시 쉴 시간입니다. 매출 잘 나왔어요? 그게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뭐 너무 잘 나온 것도 아니긴 한데 그냥 평균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돈 버는 맛은 뭐니 해도 현금이죠. 현금은 얼마 안 되네요. 네, 현금 매출은 저희가 좀 많진 않고, 네. 카드 매출이죠. 네, 카드 매출이 대부분이어서. 네. 총 매출은 얼마예요 오늘? 총 매출이요? 정통과 기교를 모두 겸비한 신개념의 프리미엄 정육점.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데요. 하루 매출은 315만 원. 평일에는 한 190에서 220 사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주말에는 290에서 330 정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평균적으로 나왔네요. 높은 객단가를 앞세워 두 청년이 벌어들인 돈은 한 해 8억 원을 웃돌았는데요. 알찬 매장이라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되게 궁합이 좋아요. 이게 이 사주로 보면은 저는 되게 특이하게 이 사주를 한 4번인가 봤는데 동업해야 되는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풀 같은 사람이었는데 용훈이는 또 그거더라고요. 큰 나무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주는데 힘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쪽쪽 잘 빨아먹고 저를 막 조여오고 저를 괴롭게 하는데, 네, 제가 좀 이제 좀 가지치기를 해서 그걸 좀 컨트롤하는 편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운명인가 봅니다. 1년 만에 성공할 수 있었던 환상의 호흡이 더 궁금해집니다. 출근 준비로 분주한 진섭씨. 집에서 나와 독립한 지도 언 4년째라는데 살림살이가 너무 단출한 거 아닌가요? 거의 잠만 자요. 잠자고 TV 보고 자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출근길은 언제나 설레고 떨립니다. 다리 건널 때마다 조금 꿈꾸는 것 같아요. 서울 외곽 변두리에서만 있다가 강남으로 출근하고 거기에 내 가게가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내가 이거 건너서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그런 생각. 꿈조차 꾸지 못했던 강남 입성.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아침부터 애타게 주인을 찾는 선물 세트가 왜 이리 많은 거죠? 형 표정이 너무 구려요. 오케이. 선물 세트 이렇게 많이 나가는 가게다 라고 홍보하려고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이 친구 전담이에요. 저는 친구 한 살 더 많아가지고 기계를 잘 못 따라가지고 잘 안 해요. 한 번에요. 제일 많이 나갔을 때는 149개 한 번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여기 사진이 있거든요. 홍보에도 젊은 감성을 입히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회식 대신 직원들에게 고기 세트를 선물하는 회사가 늘며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신선함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당일 배송도 한몫했답니다. 성공해야죠. 젊은 친구들이니까 혁신을 강조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혁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말이네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정성스레 자른 고기를 투박하게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완전 단골분이 500만 원 선결제를 해주셨어요. 중간중간 찾아가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500만 원을 미리 결제해 놓으신 거예요? 네. 저희 힘내라고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감사를 뛰어넘어요. 진짜 사랑할 것 같아요. 네. 통큰 단골 고객의 요청대로 등심을 한 조각씩 따로 담아 진공 포장을 거칩니다. 지금까지 극진한 정성을 들이던 모습과는 영 딴판이네요. 이렇게 막 이쁘게 꾸미는 것보다 그냥 하나하나 진공 포장으로 실용성 있게 냉장고에서 그냥 꺼내 먹게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무엇보다 맛을 중시하는 실속파에게 인기 만점이겠네요. 네네네. 소금 간만 안 해놨어요. 소금 간을 하면은 이제 식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출근을 해서. 캠핑 가시는 거예요? 저희 뭐 고기 같은 경우는 캠핑용 맞게 덩어리에서 바로 잘라드리는 거라 두께도 다 조정 가능하거든요. 캠핑용 맞춤 손질까지 불가능이란 뭔가요? 그런데 고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양고기입니다. 네. 양고기도 팔아요? 네. 양고기 중에서도 이제 숄더렉. 도축 당일 호주에서 비행기로 바로 공수해 양고기 특유의 잡내가 덜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네, 마늘이랑 좀 많이 넣어드릴게요. 마늘에 허브까지 아낌없이 올려주는 용훈씨. 밑간을 해주는 것도 무료 서비스랍니다. 만약에 숯불에 드시는 거면은 뭐 돼지고기처럼 바짝 안 익히셔도 되고 완전 어린 양이에요. 그냥 소고기처럼 미디움 레어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네.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되게 평이 좋으시더라고요. 이게 양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하루나 뭐 좀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마리네이드를 해두면 잡내도 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조심들 하세요. 번거로울 법도 한데 고생을 사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어 캠핑 가실 때 뭐 이런저런 양념들을 장을 보려면은 돈도 좀 많이 들고 좀 귀찮고 하시잖아요.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조금 미리미리 해드리는 편입니다.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숙제라는 두 사람. 형이 오늘 만난 거 해줄게. 진섭 씨가 실력 발휘를 할 모양인데요. 돼지 등갈비로 뭘 하려는 거죠? 많이 찜으로만 많이 하시는데 요걸 이제 에어프라이기가 집에 요즘 많으시니까 그걸로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양념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좋은 고기를 파는 것만큼이나 맛있게 먹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도 자신의 맡은 바 임무라 생각한답니다. 간장이랑 설탕이 들어가면은 웬만하면 맛있습니다. 저기 버터까지. 오묘한 조화가 걱정되는 건 저뿐인가요? 의구심은 잠시 접어두고 지켜봅시다. 이어지는 요리는 제가 LA 갈비나 갈비 이제 끝부분 모양 안 나오는 거 손님들 되게 라면에 넣어 드시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먹어요. 되게 맛있어요. 갈비라면이라니 상상도 못한 조합입니다.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 이건 맛없으면 반칙 아닌가요? 오, 와. 배고파. 맛있겠다. 보기만 해도 절로 웃음이 터지는 비주얼. 그 맛은 어떨까요? 괜찮다. 양념 잘 뺐는데? 아니, 즉석에서 했는데 이렇게 맛있냐? 배고팠는데 근데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그럼 무슨 양념으로 한 거야 또? 이거 양념 이름은 없지. 내가 직항으로 만드니까 진섭 양념이지.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또 해줘요. 똑같은 거. 너무 괜찮다. 진짜 물건이 나타났습니다. 대망의 갈비라면. 면발 한 젓가락에 고기 뜯는 재미는 덤입니다. 자주 먹어요. 이게 먹어봐야 어떤 맛인지 알아야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다 만들어 먹어보고 이게 맛있으면은 그렇게 넣어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고기 뭐 드셔보셨어요? 등심, 채끝, 안심, 제비추리, 안창, 토시, 부채살, 새우살. 직장을 잘 선택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야채 가게 가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모두를 무아지경에 빠뜨린 오늘의 신메뉴는 대성공입니다. 다시 분주해진 매장. 진섭 씨가 손님에게 계속 무언가를 건넵니다. 요거는 좀 만들 건데 간하실 때 치즈도 넣고 찍어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양파가 있어요. 네, 저번에 마늘이었는데 요번에 양파로 만들어봤어요. 손님들한테 뭘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드리는 선물인데. 선물이요? 네, 선물이에요. 자그마한 선물. 정말 작긴 작네요. 하지만 알찬 선물. 저희가 직접 만든 소금이에요. 고기랑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거기 간하실 때 이렇게 뿌려 먹어도 맛있어요. 소금까지 직접 만든다니 맞춤형 서비스의 끝은 어딘가요? 선물을 받았는데 기분 나쁠 사람은 없잖아요. 작은 거라도. 어떤 분은 이거 팥이라고 하는데 팔지는 않고 그냥 선물로 계속 드릴 거예요. 정육점인지 식당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로즈마리 그리고 바질 그리고 녹차 소금까지 해봤어요. 근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이제 마늘이랑 양파가 아무래도 한국인 입맛에 맞았는지 제일 반응이 좋았어요. 4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을 달달 볶아주는데요.
이쯤 되면 셰프라 불러도 손색 없겠네요. 인내의 과정이에요. 지금부터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시간 정도? 이게 색이 변해요. 좀 회색 빛으로.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타닥타닥 튀기 시작하면 다 볶아졌다는 신호. 한 김 식혀주는 사이 양파를 볶아줍니다. 처음에 양파를 먼저 이렇게 살짝 볶아서 수분을 날려줘야 돼요. 따로 볶아야 돼요? 네, 그래야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파에 있는 그 맛을 먼저 끌어낸 다음에 이 같이 볶아주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 중불로 낮추고 양파와 소금을 1:1 비율로 섞고 눌어붙지 않도록 볶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세워라 내워라 소금에만 정신 팔린 진섭씨 대신 모든 일은 용훈씨 차지입니다. 똥꼬집이야 똥꼬집. 왼쪽에 저러고 있어요. 한번 시작하면은 어차피 진섭이 형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거든요. 네. 진섭이 형이 하고 싶으면 어쨌건 언젠가는 해야 돼요. 손맛이 제일 중요해요. 진짜 그 말로만 수제가 아니라 진짜 수제입니다. 손님을 위한 고집이니 이 정도쯤은 이해해줘야겠죠. 그래도 궁금한 건 물어봐야겠습니다. 똥꼬집 맞아요? 전 똥꼬집이라 생각 안 하는데 옳은 일을 한다. 이 정도? 고집 있네. 와 고집 있네. 옳은 일을 하는 거지 고집은 끝까지 안 굽히네. 와. 아니 뭐 그럼 맘카페에 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아 댓글이 30개가 달려요? 맘카페의 댓글은 또 뭐죠?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형 갔다 올게. 알 수 없는 통화 끝에 호련히 가게를 나선 용훈씨. 잠시 후 우회전. 한창 바쁠 시간에 퇴근이라도 하는 건가요? 장사하다 말고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저 지금 배달 가고 있어요. 배달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나오기들 좀 꺼려 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픈 초창기 때부터 배달을 시작을 했고 배달 금액도 따로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 인근 지역에 한해 무료로 배달해 준답니다.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거나 찬거리가 없을 때 꽤 유용하겠네요. 많고 많은 고기 중 1등 배달 메뉴는 따로 있답니다. 양해를 구하고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묘한 매력 뽐내는 오늘의 주인공. 육회랑 되게 시켰는데 파채를 많이 주셨네요. 만인의 스테디셀러 삼겹살과 갑부를 널리 알린 효자 상품 육회. 그런데 뭘 뿌리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 보내주시는 소스가 있는데 이렇게 섞기만 하면, 버무리기만 하면 금방 완성돼요. 갑부표 특제 소스와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면 초간단 육회가 완성됩니다. 이제 입이 호강할 차례.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말도 없이 연속 먹방은 맛있다는 의미겠죠? 고기가 되게 연하고요. 고소하고 또 그 소스랑 배합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근데 일반 육회집 가면은 그 배하고 그거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그게 좀 없어도 좀 느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느 식당의 솜씨 부럽지 않다니 그 비밀을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육회 소스가 맛있다는데 소스가 뭐예요? 저희 육회 소스가 직접 만든 건데 요거예요. 요 소스예요. 소금에 이어 정육점의 상징이 됐을 정도랍니다. 그 일반적으로 육회 소스 하면 뭐 간장 소스, 막 고추장 소스 이런데 제가 예전에 뭐 요리할 때 배웠던 거예요. 저희 어떤 이모에게
이거는 거기에다가 제가 뭐 잣가루랑 뭐 콩가루랑 이런 걸 좀 더 추가하고 좀 특이한 거 좀 더 추가해가지고 새로 만든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관심 있고 잘하는 것 같아요. 26살의 혈기왕성한 패기를 앞세워 생선구이 식당을 차린 진섭 씨. 하지만 특색 없는 메뉴는 손님을 끌지 못했습니다. 당당했던 포부는 1년 만에 실패로 막을 내리고 말았죠. 7천 정도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빵원으로 나왔어요. 한 푼도 없이. 어린 나이에 사장을 했다? 하지만 그 사장이라는 감추고 딱 사라지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뭘 했던 게 없던 사람이 되더라고요. 허리 디스크까지 터지며 내리막길만 한없이 펼쳐졌던 날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너한테 쓴 돈은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아. 늘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던 어머니의 일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다시 일어서야겠다 다짐합니다. 저는 항상 제 꿈에다가 정육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육점을 하고 싶다. 다시야 도전하는 거 내가 진짜로 좋아했던 거. 내가 좋아했던 장사에 도전을 해보자 해서 다시 정육점으로 도전을 한 것 같아요. 인생은 스스로 바꿀 수 있기에 더욱 가치 있는 것 아닐까요? 잘못 찍었는데요? 진현이 왔어? 왔어? 아니 이분은 누구죠?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뽑은 걸까요? 시키지 않아도 척척입니다. 직원은 아니고요. 여기 사장님 여자친구예요. 누구 여자친구예요? 저 아닙니다. 네, 제 여자친구입니다. 저 사람은 아닙니다. 바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일도 좀 도와주고 합니다. 8년간 사랑을 키워오며 올해 결혼을 약속했는데요. 단단히 중심을 잡아주는 인생의 멘토입니다.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힘든 상황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뭐 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네. 그런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저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잡아줬어요. 진짜 대인기피증 생긴 것처럼 사람들도 안 만나고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군 제대 후 보험 영업에 뛰어든 용훈 씨.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며 남부러울 것 없는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 것만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호음을 듣고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하고 용훈이는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라. 우리가 다 보험으로만 보이나 보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 설계사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소식을 들은 지인들의 보험 해약이 이어지며 3천만 원의 환수금을 떠안게 된 용훈 씨. 또 다른 빚이 되고 맙니다. 그때 찾아온 빚이 제 인생에서 좀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웃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를 째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눈을 피하게 되고 이후 한 가지 일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길 여러 달. 술로 밤을 지새운 일이 허다했죠. 넌 바닥이야. 더 내려갈 데도 없어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왜 주제 파악을 못해? 현실을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난 바닥이야. 올라가면 돼.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마음이 갑자기 너무 편안해지고 근데 여자친구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나 일할게. 서로를 향한 믿음이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무조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빠를.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저한테 좋은 날이 오네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오고
냉장고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부자. 왜 정신이 팔린 거죠? 이거 돌 같아요. 돌? 네, 이거. 돌같이 생겼어요? 설마 이것도 판매하는 건가요? 요걸로 드릴게요 일단. 냉장고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은 의문의 덩어리. 부패된 듯 꺼림직한 기운마저 풍깁니다. 과연 그 정체는 뭘까요? 겉에는 이렇게 딱딱한데 안에는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갑옷을 걸친 듯 딱딱한 물체. 그 속을 보여주겠다는데요. 이건 등심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건조 숙성 고기예요. 진공 포장을 하지 않고 생고기 상태에서 일정 온도와 일정 습도를 유지를 하면서 말리는 거죠, 고기를. 겉따로 속따로 반전 매력을 뽐내는 드라이 에이징 고기. 딱딱하게 굳은 부분을 제거하니 또 다른 느낌입니다. 곶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곶감이 더 맛있어지잖아요. 다른 걸 뭔가 첨가를 하지 않아도. 30일간 습식 숙성 후 다시 35일간 건조 숙성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며 알찬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사장님, 그 드라이에이징은 숯불로 하셨을 때 육즙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에이징을 먼저 드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에이징 색깔 때문에 조금 많이 익히실 수도 있는데 그냥 똑같이 좀 덜 익혀서 드셔도 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장장 65일의 대장정을 거쳐야만 밥상에 오를 수 있다는 숙성 고기. 2등급 고기를 1등급으로 변신시키는 마법을 체험할 수 있어 한우 대신 호주산 와규를 사용한답니다. 수분이 증발하며 고기가 응축돼 맛이 훨씬 깊고 진해지기 때문이죠. 미세한 차이를 찾기까지 버려진 고깃값만 1,000만 원이 넘는다니 진영 한번 대단하죠? 육즙 제대로 품은 드라이 에이징 등심 맛은 어떨지? 고기에 일가견이 있다는 제작진이 직접 먹어봤습니다. 제가 원래 소고기가 이제 기름이 너무 느끼해서 쉽게 질려하는데 이건 기름이 맛있네요. 지방 쪽, 기름 쪽의 향이 되게 달라요. 그 지방산 쪽이 분해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향이 좀 치즈향까지는 아닌데 치즈향이 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약간 뭔가 일반 고기랑 좀 다른 맛이 나요. 얘들아, 오늘은 특별한 거 먹자. 이번엔 생김새가 좀 독특합니다. 이게 이제 프렌치렉이라고 그 소고기로 치면은 토마호크 스테이크 아시죠? 그거 돼지고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돼지고기의 건조 숙성도 새롭게 연구 중이랍니다. 저번에는 17일째 꺼냈었는데 그때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오래 했어요. 23일 됐어요. 퇴근을 하는가 싶더니 고기를 챙겨들고 향한 곳은 지하 창고? 갑부의 비밀 아지트랍니다. 여기 건물주 아버님이 저희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공짜로 좀 쓰라고 창고 겸해서 주신 곳이에요. 테스트를 빙자해 이어진 회식. 소리부터 화끈합니다. 껍데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시어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처럼 이런 소리가 나요. 갑부표 숙성 돈마호크는 껍질이 생명. 양파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 간을 한 뒤 노릇노릇 구워줍니다. 맞죠? 와, 제대로 돼. 많은 양을 내고. 그렇지. 23일간의 기다림 끝에 탄생한 숙성 돈마호크가 첫 선을 보이는 순간 긴장되는 건 모두 마찬가지겠죠? 각자 평 한 번씩 해주세요. 일단 엄청 딱딱하네. 그렇죠. 먹어볼게.
달콤한 파채와 곁들여 먹방 요정 직원 먼저 야물차게 한 입. 어째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답은 패스. 껍질을 뱉는 돌발 상황 발생. 먹어? 아 진짜 맛있어. 아 근데 껍데기가 깍깍해서 안 된다. 17일 정도 같다. 숙성 돈마크는 이대로 실패하고 마는 걸까요? 17일까지는 요 껍데기 부분이 조금은 딱딱해도 되게 맛있었어요. 씹힐 정도로. 근데 23일이 넘어가니까 이 부분이 씹히지 않을 정도로 딱딱해져가지고 15일에서 17일 사이 한 번 더 해보고 그때도 저희가 먹어봤을 때 괜찮으면은 이제 그때로 정해가지고 상품으로 이제 내보내려고요. 젊음이 아름다운 건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어떤 주문을 해도 내 주문에 전부 다 맞춰준다고. 이렇게 해주면은 자기는 평생 여기만 올 거라고. 그 어머니가 제일 기억이 남아요. 미련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 방식이 저는 여기서 먹힌 거고 매출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인 거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맞춰서 조금 힘들지만 번거롭고 맞춰서 해드리면은 저는 그 배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불편해야 손님이 편하다는 신념 아래 무조건 맞춰주는 두 사람. 누군가는 미련하다 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비결이라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여자, 죽지 못해 살았던 남자. 집, 자동차 다 없어졌거든요. 진짜 살 집이 없었어요. 두 사람이 그려가는 인생 대역전의 스토리. 사람 너무 많아서 사먹지를 못해요, 동네 사람들이. 갑부 인생의 봄바람을 불러온 대박 창업의 정체는 그들의 손을 거치면 빵도 예술 작품이 된다. 식빵 디자이너 부부의 이야기가 다음 주 방송됩니다. 채널 A